그 연준이 이게 5월 1일 날 발표한 거예요. FOMC라고 많이 들어봤죠. 미 연준하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이 FOMC는 어떤 거냐,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위원 이런 거죠. 위원회인데 여기서 회의를 해서 중요 결정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금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5월 1일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발표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6월부터 QT 축소한다. QE 그러면 막 헷갈리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간단하게. 이런 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또 얘기 나오면 또 그때도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감을 잡으셔야 되죠. 지금 얘기했던 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그때 나와서 6월부터 QT를 축소할 거야. 그러면 QT도 모르겠는데, QT도 모르는데 뭐 축소라는 개념을 써봐야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 했고요.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1일, 그래서 5월 1일, 2일 날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FOMC의 회의 결과가 이 네 가지가 큰 골자인데, 첫 번째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그냥 동결한다. 6회 동안 계속 동결이에요. 실질적으로 참고로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책정을 하는 그런 회의들, 그런 금융위원회 회의 같은 게 1년에 8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6번째 동결이에요. 6번째. 그래서 지금 얘네는 그 금리 벨트라고 하죠. 5.25에서 하단이 5.25, 상단이 5.5예요. 그래서 5.25, 5.5 그대로 동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추가 금리.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파월이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근데 이 연준 의장 정도 되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연준에 대한 언어들은 기존의 사람들의 언어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정도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올리냐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원래는 2번이나 3번 한다고 그랬었어요.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올해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그렇죠? 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뭐 중동 위기 막 또 다시 발발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다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견조한 발전을 계속 이루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실업률은 되게 3.5면 나이스한 거거든요. 4.0까지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실업률도 뭐 별로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다시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또 하나는 6월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중앙은행 또는 연준에서의 대차 대조표 하면 저 말을 바꾸세요. 헷갈려요. 대차 대조표면은 오늘 회계 용어잖아요. 실질 자산과 빚으로 나눠지는 회계 용어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했죠. 내 머릿속에는 아주 간단한 그런 단어들만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격만 남겨두면 돼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는 뭐로 바꾸실 거냐면 그냥 자산으로 생각하죠. 자산. 그러면 이해가 좀 편해요. 그러면 이 대차 대조표하면 대상은 누구냐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미연준이에요.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자산을 축소한단 말이야. 이런 거죠. 자산. 그럼 연방준비위원회가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파트 이런 건 아니겠어요. 제일 큰 자산은 채권이겠죠.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미국 연준은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겠죠. 왜냐하면 채권도 자산이잖아요. 받으면 나중에 원금 돌려받죠. 또 이자를 받잖아요. 그 대부분의 대차 대조표하면 미국의 대차 대조표, 그럼 자산이라고 보고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이야? 그럼 대부분 국공채겠네. 국가의 채권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미국 채권을 축소하겠다? 그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축소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 축소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속도를 완화한다 그랬죠. 속도를 완화. 말이 되게 여러 번 꼬였어요. 그러니까 QT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2개로 나눠서 할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뭐냐면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럼 뭐예요? 축소라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던
채권을, 국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도잖아요. 파는 거니까. 시장이, 왜 미국 중앙은행이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든 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놓을까요? 내놓으면 뭐가 들어와요? 채권이 팔리니까 그 채권 가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중에 있던 돈이 중앙은행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미국의 연준이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내놓으면 그 채권 가격이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던 돈들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차 대조표 축소니까 자산을 갖다 판다는 거예요. 채권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다라는 거예요. 왜 채권을 팔았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금리를 높였어요. 그렇죠? 돈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것과 아울러 뭘 했냐면 미국 연준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갖다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빨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을 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 나가도 파는 속도를 다시 줄인다는 거, 완화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을 한 달에 600억 달러씩 팔았어요. 600억. 한 달에 600억씩 달러씩 팔았다라는 얘기는 600억 달러씩 중앙은행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그거를 앞으로는 250억 달러만 팔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권을 600억 달러씩 매달 팔았어요. 근데 이걸 250억 달러만 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돈을 조금밖에 못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억씩 가지고 오던 돈을, 유동성을 250억만 가지고 오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 이제 조금씩 느려진다는 거. 그럼 유동성이 남아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 유동성이 풀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안 떨어져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도 같이 올라가니까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채권을 팔면서 돈을 빨아들였는데 채권을 이제 조금밖에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덜 빨아들이겠다.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법, 시중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채권 파는 거 한 달에 600억 달러에 600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0조 정도? 81조 정도 되는 거예요. 매달 81조씩 연준이 채권을 막 팔았는데 이제는 요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250억 달러 정도만 팔겠다. 그러면 유동성이 조금 더 확보가 더 된다. 덜 빨아들일게 이거라는 거죠. 그게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완화라는 얘기예요.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쉽게 얘기했을 때는 유동성을 덜 빨아들이겠다. 채권으로 유동성을 덜 팔아야 되겠다 이거죠. 채권을 많이 팔았는데 이제 조금만 팔겠다 이런 거예요.